대한민국 1,000만 명에 달하는 탈모 환자. 그중에 절반은 여성이요. 50대가 넘어가면 여성 탈모가 남성을 앞지른다는데 앞머리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없어요. 아, 저도 많이 빠져요. 어디가 주로 빠져요? 여기 위에. 파마나 이제 드라이 같은 거 하잖아요. 빛이 머리가 잔뜩 묻어서 나와요. 이곳이 어떨 때는 보면은 약간 하얗게 보일 때도 있어서 많이 고민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아이 낳고 나서 빠지는 게 딱 보이니까 괜히 겁이 나는 거죠. 평소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끼는 평범한 주부들. 과연 이 주부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탈모 환자들일까요? 4명의 주부가 두피의 상태와 모근, 모발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탈모 검사를 받았습니다. 빛이 머리가 잔뜩 묻어서 나와요. 심각하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던 김미영 주부. 여성형 탈모 중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앞머리가 거의 유지가 돼요. 근데 위쪽으로 그냥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심한 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르마 타는 곳으로 집중해서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면 어느 쪽으로 가르마를 타더라도 다 없어져 보이는. 불과 3, 4년 만에 탈모가 진행된 결과라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전문적인 데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성형 탈모 중기 판정. 아이 낳고 나서 빠지는 게 딱 보이니까 괜히 겁이 나는 거죠. 정수리에서 시작되는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M자 이마까지 가진 조영란 주부. 100일 때는 완전 암 환자처럼 쑥쑥 빠졌고요. 돌 지나가고 괜찮아진다 했는데 뭐 쑥쑥 빠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가 없을 때에 비하면 몇 배가 되더라고요. 부모님 중에서도 탈모가 있으세요? 아버님께서 정수리 쪽으로 탈모가 있으시고 엄마 쪽으로는 외삼촌 세 분이 다 대머리세요. 그것도 두 아이 출산에 탈모 가족력까지 있다는 조영란 주부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출산 후 휴지기 탈모도 일부 있으셨던 분이고 앞니마도 좀 이렇게 M자 이마 유형에 가까워서 이게 유전적인 탈모뿐만이 아니라 이마 형태에 대한 교정도 좀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암에 관련해서도 유전이다, 뭐 가족력이다 해서 이런 부분 정말 많은데 탈모도 유전이라는 거는 전 좀 새로웠거든요. 여자도 진짜 탈모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원형 탈모나 이런 이 부분 탈모도 가능이 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놀라워요. 그렇죠. 속상하고요. 나머지 주부들도 탈모 초기, 탈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머리숱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때에는 검사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탈모 검사에 지원한 주부가 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기분 좋은 날의 안방마님 김성경 씨. 다들 제가 머리숱이 없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게 다 스타일링 한 거지 평소에는 완전히 머리 완전 다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저 고민 많아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던 김성경 씨도 탈모로 고민이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관리를 자주는 못해도 조금 하기는 하죠. 쟤네 머리카락 만져보면 사람들이 다 엄청 놀라거든요. 이제 애기 머리숱 같다고. 그리고 이게 다 얇아 보이시고. 얇고요. 드디어 공개되는 김성경 아나운서의 두피와 모근. 과연 김성경 씨는 탈모일까 아닐까? 잠시 후 그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씨가 왜 우리 이렇게 있을 때 머리 자꾸 빠진다고 고민했었잖아요. 김성경 씨 같은 경우 약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환한 불빛이 있는 데서 약간 보면 이 가르마 타신 부분이 약간 비춰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머리를 그 가르마 탄 부위 말고 이제 여성형 탈모의 특징인데 이제 손으로 직접 들춰보면 볼수록 이제 빈 공간들 아까 말씀드린 모발과 모발 사이 간격이 넓어 보이는 게 보이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60배 촬영을 했을 때 모낭 사이에 그 간격이 넓은 것도 있지만 전체 비율 중에서
그 얇은 솜털 같은 휴지기 모발의 네, 빈도가 이런 거, 높다라는 게 이런 거. 그게 앞으로 탈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유전적인 거거든요. 예. 저희 외가 쪽이 좀 머리카락이 다 얇고 엄마도 이렇게 머리숱이 없으셔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당연히 뭐 그냥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려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요, 제가 보니까 연예인 중에도요, 좀 이렇게 인물이 나가고 이러는 애들이 머리가 더 많이 빠져가고 지금 걔네들은 다 가발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가발까지는 아직 안 썼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 이름들 이쁜 연예인들 우리 또래 되게 다 가발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이쁜 연예인이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공평하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탈모, 유전형 탈모는요 남자만 해당되지 유전형 탈모는 여자 저는 이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 유전형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호르몬입니까? 그렇죠. 예. 그 유전성 탈모가 그 남자만의 국한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네. 여성형 탈모 2009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탈모 환자의 한 50% 가까이 48%가 여성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그 유전에 의한 탈모였고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남자 머리 많이 빠지는 분들 보면 남성 호르몬이 활발해져서 머리가 빠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인 그 호르몬의 이름이 이제 DH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DHT에 의해서 이제 앞머리가 이제 뒤로 후퇴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자분들은 DHT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다른 효소가 있습니다. 이 남성형 탈모는 이제 앞쪽에서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성형 탈모네요, 이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그 사회적으로도 그 큰 문제를 못 느끼시다가 근데 대부분 특징이 보면 재밌는 게 본인들은 다 아세요. 예, 근데 남들이 잘 볼 때 모르기 때문에 뭐 위에다 흑채를 뿌린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펌어를 한다든지 염색을 저도 염색하거든요. 근데 펌어나 염색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화면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성들의 대변신 공간 미용실. 특히 탈모로 고민이 많은 주부들에게는 납작하게 내려앉은 머리도 살리고 자존심도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볼륨을 많이 살려드려야 되거든요. 적은 머리 숱을 감추기 위해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잦은 펌어를 반복하는 여성들. 모발과 두피 손상으로 탈모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펌어로 만들어지는 볼륨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펌어와 염색 후에도 탈모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이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탈모를 자주 하시고. 예. 염색이나 펌어를 안 할 수도 없고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었던 분이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주부 대표로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김진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선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분이죠. 염색 매니아 송혜순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염색 미인이 되시기 전에 이 지금 많은 염색을 지금 오늘 방송국에 오신 거하고 또 달라요. 아니 이런 색은 주로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염색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30에 반백, 네. 40에 올백이 됐어요. 이렇게 염색을 많이 하시면 머리카락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탈모로 고민하거나 이런 적 없어요? 탈모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빠졌죠. 그럼 염색을 하신 지는 몇 년? 야, 55년.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났으니까 18살서부터 염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45년 염색하고 나니까 완전히 머릿속이 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흰머리를 감추는 신용이라도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건 조금 덜 가려워요. 이건 염색약이 아니고 머리 보호제라는 거예요. 근데 흰머리에만
빠져야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지금은 아주 파스텔 톤으로 곱게 빠졌어요. 네, 이제 바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바래고 깎여져 나가고. 김지련 씨는 어떠세요? 저 지금 머리가 좀 탈모가 좀 있으신 거예요? 네, 그죠? 파마를 자주 하니까 예. 아무래도 빠지는 것 같고 이제는 좀 파마하는 것도 좀 자제할까 싶은데 안 하면은 머리가 또 너무 이상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지금 하는 두 거죠. 분 말씀을 들어봐도 아까 화면을 봐도 확실히 파마나 염색이 탈모에 영향을 주긴 주나 봐요, 선생님. 예, 어떻습니까? 네. 파마나 염색 약 자체는 그 두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네. 특별히 이제 파마나 염색을 할 때 이제 모발의 그 단백질 결합을 이제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끊고 나서 파마 이제 중화제를 또 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더 강한 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낭 세포뿐만이 아니라 모낭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색약 자체, 그 파마약 자체가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분 지금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지금 모낭 사이사이, 즉 모발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간격이 넓다는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빠진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스톱하면 사진 찍으실 거죠? 여기서부터 요런 사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모발의 그 구멍, 뿌리가 있는 부분과 그 이웃한 모발 사이의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봐도 훤하게 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좀 여성형 탈모가 좀 진행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시면은 지금 중기 이상 진행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모근이 몇 개 정도 더 있어야 정상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정상 모발은 1제곱센치 내에 이제 뭐 100개에서 뭐 그 이상이 되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성형 탈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보통 1제곱센치 안에 뭐 30개에서 50개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100개 보시면 이상이 돼야 건강한 건데.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송인순 씨 한번 예. 보실까요?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흰머리는 이렇게 두피랑 비교했을 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예,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아니 검은 머리가 나고 있어요. 나고 있으시네요, 진짜. 어머, 이런 거는 염색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게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모발이 새로 난 거라기보다는요. 탈모가 이제 진행되어가는 모발이고 이제 탈락이 될 가능성이 큰 모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상태예요, 지금? 지금 흰머리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검정머리와 흰머리 대비해서 본다면은 아까 방금 전에 그 진단을 받으셨던 분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더 진행되신 거예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두 가닥인가 지금 검은 머리, 흰머리가 막 나는데요? 같이 날 수도 있어요? 네, 한 모발에서 그 한 모낭 안에서 뭐 1개짜리, 2개짜리 그 이상이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지금 송인순 씨가 탈모가 더 진행된 상태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탈모를 사실 정확하게 보시려면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 그 현미경학적으로도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보기에는 아까 먼저 그 진단을 받으셨던 김진연님보다는 이 흰머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송인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가 깜장색일 때는 검정색일 때는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육안으로 더 진행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전원주 씨 한번. 아우 저는 뭐 완전히 머릿속이 동대문이에요. 어디요? 동대문이야. 아예 동대문 아니에요. 여의도 공원. 억지로 지금 가렸어요. 사실 이 안에서 지금 탈모로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이재원 아나운서. 아니요, 저도 여기가 요즘 펑해요. 저도 머리 이렇게 좀 부풀려 놓은 거. 아니 급하면 파마하고 염색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너무 그게 그러지 말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냥 봤을 때 머리카락 밀도가 앞에 두 분보다는 더 조밀조밀하신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단계예요?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요 가르마에 거기가 여기 그 가마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탈모 환자분들도 이곳에 이제 머리가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갈라지고 머리가 성장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특별히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은 조금 많이 진행이 되신 것 같고요. 예, 정면에서 봤을 때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또 들춰봤을 때 비교했을 때도 역시 전원주 씨도
중기 이상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파마나 염색이 원인이 된다면 그렇죠. 예. 파마나 염색 안 할 수 없다 이러는 분들을 예, 위해서 예, 예.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파마를 하는 전체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마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를 할 때 머리를 이제 흐트러뜨린 다음에 그걸 다시 뜯었다가 다시 붙이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2번의 자극을 주게 되면 당연히 내 머리는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 미용실에 가셔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파마가 될 것 그러면 이제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듬이 유독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탈모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듬이 많다고 해서 탈모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곰팡이균이라든가 다른 어떤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두피 질환이 생겨서 이제 비듬이 많을 수 있고요. 이제 비듬은 이제 다른 두피 질환의 어떤 2차적인 증상으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두피 질환과 관련해서 다른 또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탈모?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무조건 탈모? 가족 중에 노화의 한 증상일까? 심각한 탈모의 신호일까? 내 머리와 두피가 보내는 탈모의 사인. 혹시나 하는 의혹은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정확하게 탈모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공개합니다. 혹시 나도 탈모, 여성 탈모 자가 진단법입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중에 탈모 진행자가 있다. 대머리가 있다. 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이제 얘기한 가족력 예. 해당되겠고요. 네, 모발이 점점 빠진다? 가늘어지고 자주 엉킨다. 네. 자, 그리고 하루에 빠지는 모발이 몇 개 빠져요? 많다. 아, 예. 빙고! 예. 80개. 80개 이상이다. 근데 사실 이게 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많다. 많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한 줄만. 네. 어우, 그럼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리 모발 간격이 넓다. 넓다. 긴데요? 길어요. 자, 뒷머리보다 훨씬 넓다. 예. 자, 지금 다 체크하십시오. 네. 자, 머리를 항상 감는다? 예. 빗는.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머리를 항상 쥐어 뜯는다. 묶고 다닌다. 또 묶고 다닌다? 아니 저 머리를 압박을 주면 안 되니까 예. 비늘 좀 두꺼운 걸 막고 뜬가 묶는가 그런 거. 제가 요거를 저도 모르거든요. 묶고 다닌다. 맞네요. 예, 묶고 다닌다가 정답. 이렇게 늘 이러면은 여기 압박이 가해지니까. 압박을 가는 게 안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 쫙 뒤로 묶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가 빠지나요? 여기가 빠져요, 진짜. 예, 궁금해요. 머리를 잡아당기면은 전체적인 머리숱이 굉장히 줄어드는 아이들도 괜히 많고요. 예, 반면에 특정 부위를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네.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 그 원형 탈모 비슷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5개 중에 예, 예. 몇 개 이상 해당되면은 탈모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번 가족 중에 대머리가 있다라는 가족력이 있으면 네네. 무조건 탈모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아니라 여성분도? 예, 예. 여성분도. 1번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성 탈모의 원인 중에 유전력 말고 원인 미상, 즉 원인이 없는 경우가 또 나머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트레스성 이런 그렇죠. 거요? 예. 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한 2가지 정도 이상만 되면 반드시 탈모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가족력은 외가 친가 다 해서 됩니다. 한 분이라도 예, 맞습니다. 있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유전 법칙이 100% 그렇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잠재된 유형이 있고 네. 바로 이제 표현이 된 유전형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가족 중에 대머리가 있으셨어요? 없어요. 저도 뭐 대머리는 없는데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카메라가 앞에서 잡을 땐 좋은데 뒤로 잡을 때는 여기가 완전 동대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뒤로 또 그렇겠어요. 빠지나 봐요. 예. 이게. 자, 여성 탈모 자가 진단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가 진단을 해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한석 씨를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이게 탈모 치료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